소소한 여의도를 훔친 사람들의 이야기 씬스틸러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원래 이제 삼두정치 뭐 이런 거잖아요. 삼위일체. 예. 저희 씬스틸러 시간에 세 분이 해야 되는데 삼위일체는 이제 붕괴되고 이제 원탑으로 하십니다. 오늘 서울시 그러니까 금요일도 아닌데 예. 금요일 날 아침이 대체로 좀 많이 밀리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수요일인데 예. 아무래도 추석 그 연휴 예. 지금 그 분위기가 벌써 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서울시 교통 전역이 지금 밀리고 있어요. 아니 사실 저는 새벽에 출근하잖아요. 예. 새벽에 방송국 올 때도 평소보다 좀 더 걸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면서 아니 수요일인데 연휴 금요일부터 시작인데 벌써부터 이러지라고 이제 새벽에도 그랬는데 지금 저희 저 목동을 오시려면은 뭐 성산대교도 건너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뭐 서부간산도로 뭐 저 여러 가지 길들이 있잖아요. 이 목동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금 간선도로가 다 막힌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저 시경도 연결해가지고 교통 상황도 알려드린 거예요. 어쨌든 지금 방송국 오는 길이 너무 많이 막히고 도로 상황이 어려워서 김용남 전 의원하고 박성태 실장이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예, 청취자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요. 원래 이제 그 삼두 정치 뭐 이런 거 트로이카 이런 거보다는 원탑이 좋은 겁니다. 예, 모든 권력과 마이크를 김성태 의원이 독점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성태 의원이 앞서 광고 나갈 때 뭐라고 그랬냐면 저한테 본인이 그러면 이제 예전 비화들을 좀 하나씩 알려주겠다. 예를 들어서 만찬과 관련해서 대통령 만찬에 초대받았다가 거절당해서 못 간 이야기 뭐 이런 거 해주신다고. 거절당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나만 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럼?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서울시장 선거예요. 서울시장에 이제 그때 조직을 총괄하는 그 아주 중요한 역할. 서울시당위원장 하실 때? 예. 그런데 막상 선거를 마치고 나니까. 네. 그때 서울시장 저 새누리당에서 누가 나왔어요? 그때 정몽준 선배가. 그때. 아주 형편없이 막 그때. 예. 박원순 시장한테 질 때. 질 때입니다. 14년이겠구나. 근데 지고 났는데 그때 당시 청와대에서 이제 그때 선거를 고시한 사람을 핵심 분들을 이렇게 쭉 초청을 했는데 나는 빠져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흔히 말하는 저는 뭐 그 한때 우리 친박 진박 뭐 당시에 김성태 의원은 비박의 핵심. 예, 그렇습니다. 김무성 당시 대표의 최측근 뭐 이런 거잖아요. 하여튼간에 무슨 연유인지 제가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저 성격이 좀 그때만 해도 불같아가지고 참석한 그때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제가 밤 거의 자정까지 막 야단을 많이 쳤죠. 야단을 너 그렇게 하고 밥이 넘어가더냐. 나만 빼고 밥 먹어 이런 걸로. 명색이 말이야 같이 선거 운동 기간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동고동락했는데 빠졌으면은 아유 왜 안 보이시는지 이렇게 물으라도 봐야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 관저에 들어가서 식사하신 분들 누구세요? 뭐 지금 이야기하면은 뭐 실명을 밝혀드릴까요? 뭐 지금 한 10년도 지난 얘기 괜찮아요. 강모 의원, 네? 강모 의원, 안모 의원 뭐 쭉 해가 있습니다. 강모, 안모. 네. 강성기 정도는 한 사람은 밝혀주죠. 강성기 의원이요? 그렇습니까? 근데 뭐 사실 그 의원들 책임보다는 대통령실에서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이 엑스포 친 거잖아요. 제가 이제 하풀이는 그 동료 동생들에게 했죠. 그래요? 안행한 의원 뭐 이런. 근데 그 정도로 네.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 관저에서 하는 만찬 여기 참석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제 기분이 살짝 나빠지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번 사례를 제가 좀 파악을 해봤는데. 그럼 지금 한동훈 대표도 기분 나쁠까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윤상현 의원이 좀 정치적으로 본인이 많이 자가 발전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날 저녁 멤버 구성을 거의 본인이 했더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소위 말하는 대변인 백브리핑을 보면 윤상현 의원이 그날 오후에 대통령에게 연락해서 저녁 번개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4시쯤에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그래서 급히 이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시간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뭐 멤버도 그럼 대통령이 아니라 윤상현 의원이 짠 거예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나름 이렇게 쭉 연락을 돌리다가 그게 이제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친한 뭐
뭐 이 윤한 뭐 친윤 예. 뭐 친한 이렇게 봤을 때 친한은 아니잖아요. 예, 예, 김정은 의원이. 예. 그런 분도 이제 빠진 거죠. 예. 그런 걸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의도적으로 예. 뭐 한동훈 대표 측근 최고들을 배제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재정 만찬이었다. 기획되고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고 윤상현 의원이 이제 멤버를 불러서 이제 인유한 최고위원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상황이지. 그거 공교로운 거예요. 아니 그건 왜냐면 윤상현 의원이 사실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마당발 친화력 이거는 1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장동혁 최고위원이나 한동훈 대표한테 연락해서 나 오늘 대통령이랑 식사를 가는데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안 하셨을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예. 그거는 윤상현 의원의 정치적인 판단이죠. 오선 의원이니까 예. 이런 정도 이렇게 자기가 자신이 자리를 만들었더라도 예. 그렇게 최고위원들이 몇 분 끼면은 예. 이런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다. 일부 최고위원들만 또 부른 걸로 그렇게 판단하면은 이제 당 대표에게 사실은 제가 이런 제적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예. 뭐 대표님은 그래도 공식적으로 당정 간의 중심이네 서야 되니까 이번에는 좀 최고위원들 몇 분하고 중진들 몇 분 제가 재정 만찬인데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주 훌륭한 정치가 되는 거죠. 야, 요 얘기 좀 마저 해볼게요. 근데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요. 이거 일요일날 밤에 만찬이거든요. 예. 근데 월요일날 아침에 조선일보에 실렸어요. 그 그게- 밤 사이에 예. 이거 어떻게 이게 이제 실리긴- 그 참석자 중에 예. 아직 정치가 미숙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산 뭐 안가에서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그걸 자신은 무용단처럼 동료 의원들에게 내지는 언론 뭐 여의도 출입하는 국회 반장들이나 기자들에게 누군가는 이야기를 했겠죠. 아니 점심 먹고 그 다음날 신문 다니는데 저녁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조간 나왔으면 저녁 먹고 나오면서 전화 나오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정무적으로 미숙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제가 청와대를 갖다 빠진 패신다는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예. 그것도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참석자 중에 누가 한 사람이 형님 오늘 저녁에 왜 안 왔어요?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뚜껑이 열린 거죠. 예. 그런 자리에 있었구나. 그래서 누구 전화해 보니까 다들 이 친구들이 다 참석이 됐더라고. 그러면은 나만 빠진 걸 그때 알은 예. 거지. 그래서 내가 그때 막 여기저기 그 뒷날입니다. 그 뒷날 뭐 청와대 정무 쪽에 제가 뭐 아주 비상을 걸은 적도 있죠. 그러면 이 보도는 거기 참석자 중에 누군가가 흘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저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 저는 하려고. 그래서 정치의 미숙이라고 아까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도 그런 한 사람의 정치적 미숙한 판단이 또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코너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원탑이 아니라 성태쇼. 예. 자 이제 문 잠글게요. 이제 김영남 의원 오다 못 들어와. 예, 이게 딱 좋네 지금. 박성태 실장 도착했습니다. 예, 작은 성태 곧 조금 전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늦어가지고. 많이 막히죠 지금. 예. 제가 스포츠 모드로 왔는데 예. 5km 이상 낼 수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차는 스포츠 모드지만 예. 자전거 모드로 왔다. 뭐 요 얘기예요. 예, 뭐 저희가 라이브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일부러 지갑도 연출합니다. 예. 성태쇼, 김성태 전 의원, 박성태 실장. 야 이거 좋은데 성태쇼 오늘 이거 아주 좋아. 예. 지금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일요일 대통령 만찬에 윤상현 의원하고 친윤계 지도부만 참석한 게 요거 이게 우연이냐 필연이냐 보도는 이게 왜 됐을까? 누가 무엇을 노리고 요거를 언론사 알려준 걸까? 이런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예. 취재되신 거 좀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걸로. 없고 그냥 분석하기를. 네, 분석하기에. 우연에 의해서 됐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는데 윤상현 의원의 번개 요청부터 돼서 대통령이 그래 오케이 술 한잔 하지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그 뒤에 됐을 가능성이 그냥 그렇게 됐대요. 그건 팩트.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다르게 확인할 수가 없으니 그걸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러니까 번개든 기획됐든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리고 뭐 인지상정상 대통령님이 맛있는 음식을 굳이 싫어하는 사람과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냥 비공개로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맛있는 음식이라고 그냥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럼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게 실수로 참석자가 누가 흘렸든 아니면 기자가 열심히 취재한 거에서 나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나갔든. 이건 흘린 거지. 취재가 이거 5시간 만에 어떻게 돼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는 저는 늘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윤한 갈등이 있다는 걸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고 또 무엇보다 지금은 평시가 아니에요. 의료 대란으로 국민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에서 밥 먹는 걸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이 노출된다? 이거는 그냥 저는 미숙한 걸 떠나서 너무 잘못됐다. 국민들은 더 불안하죠. 네. 더군다나 이 의료 대란 해법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가 서로 입장이 다른 걸 다 알고 있는 마당에 밥조차 서로 안 먹는다? 이게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게 국민들에게 노출되는 거는 정말 미숙한 거고 만약 누군가 의도적이든 네. 의도적일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한 지가 한 달 반이 지났는데 대통령은 여전히 한 대표를 싫어해라는 메시지도 일종의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의도든 실수든 만약 이게 노출됐다. 대통령실이라면 이거는 감찰 들어가서 징계해야 돼요. 의원들이 그랬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따끔하게 뭐라고 하고 다시 너랑 밥 안 먹어. 넌 너무 입이 가벼워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박성태 실장이 말씀했듯이 뭐 저렇게 금방 전문적인 또 이 프로페셔널 이 정치 영역의 방송 패널이지 않습니까? 분석 평가 평론가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는 허다해요. 저도 한 또 예를 들면은 일한데 MB 시절인데 그 MB 대통령이 주말이나 주일 이렇게 특히 저녁에 막걸리 가지고 이제 그래요? 이런 갑자기 번개 자리가 만들어져요. 그럼 보통 그 자리는 누구 의원이 요청하든지 안 그러면 대통령께서 뭐 저녁에 뭐 의원들 편안하게 뭐 막걸리 한잔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뭐 몇 사람 한번 꾸며봐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때 이제 MB 시절에 저도 한번 일요일 날 이렇게 오후에 이제 살짝 늦잠 자고 있는데 뭐 전화를 받고 그걸 이제 주선한 동료위원회 전화였어요. 그래 들어와서 뭐 막걸리 몇 잔 먹고 왔죠.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추석 앞두고 있으니까 추석 밥상 민심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했는데 그중에 누구 참석자 누구 한 사람이 그런 정치적 미숙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오해 나오는데 이런 거는 정치 수준을 높여야 돼요. 사실상 이거는 안가에서 가서 식사한 것은 대통령 임기 아니라 그 다음에도 저 같은 경우는 10년이 지났으니까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저도 이 보도 아침에 보고 딱 드는 생각이 대통령이 누구랑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인지 그건 하나도 안 궁금하고 이게 식사 마치고 3시간 몇 시간 만에 언론사에 알려주고 그 다음날 바로 조간에 나온 건데 이게 누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걸 흘렸을까? 뭐 정무적 감각이 아쉽다. 뭐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한테도 한 대표한테도 누구한테도 도움되는 보도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 유튜브 저희가 제목이 바뀌어 있거든요. 스페셜 성태쇼로. 예. 근데 또 이제 트로이카로 해야 되네. 예. 신스틸러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이름을 스페셜 성태쇼에서 개혁신당 김용남 전 의원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이야 길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있어요? 사고가 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성산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가는 길이 꼼짝을 안 해요. 아니 거기 이제 사고 나면 새벽에도 그러거든요. 예. 서부간선도로 유료도로 지하 입구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 목동 오려면 거길 지나쳐야 되니까. 예. 그래서 차가 하도 막히는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길이 너무 막히니까 교통 통제 받고 다니는 분은 정말 좋겠다. 뻥뻥 뚫리면서. 근데 잠시 후에 드는 생각이 그러면 그 동네 분들은 매일 교통 통제를 또 당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아침 저녁으로 길이 막힐 거 아니에요. 또 어느 분 출퇴근하시는 길마다.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근데 대통령 주거지하고 사무실하고 이렇게 몇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나라가 있나? 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왜 옮긴 거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20분 동안 많은 생각을 하셨네. 그래서 한 청와대 기자는 잘못됐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도대체 왜 옮겼지? 뭐 이게 결론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저는 오는 중에 이제 아프다니까 이렇게 한 집에 있던 사람이 더 아파요. 한지 왜냐면 그때는 찬성하셨을 거 아니에요, 나는. 아니요, 저는 그때도 반대했어요. 그래요? 그때도 영국 총리는 이렇게 출퇴근합니다. 대통령. 아니 역시- 그때도 저는 청와대 재구조화해서 그러니까 거기 워낙 알겠습니다. 비서관동하고 예. 대통령 예. 직무실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가까이 붙여야 된다는 입장이었지. 그 용산 이전은 반대였어요. 자 여기서 우리 김용남 개혁신당 전 의원은 차가 막히고 지각의 와중에도 정치 생각과 방송 생각을 한다. 항상 언제나 나에게는 뭐 이런 거. 예, 역시 생활에 저는 있다. 드라이브 모드만 스포츠로 갔다가 에코로 갔다 그랬는데 예. 그 와중에도 나라를 걱정하는 김용남 의원의 정말 진정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늦은 게 어느 정도 면피가 됐나요? 맨피성 한마디로 정치적 행위예요. 적어도. 알겠습니다.